한 번 주유로 1100km를 달립니다. 전기차도 아닌데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썸네일 속 반전의 괴물, 바로 이 차입니다. 미니밴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뜯어버리고 산타페, 팰리세이드 잡으러 온 정통 프리미엄 7 인승 SUV 르노 신형 에스파스 이테크 풀 하이브리드입니다. 시스템 합산 출력 200마력, 리터당 20km를 훌쩍 넘기는 미친 연비 데이터. 여기에 덩치는 산타페인데 회전 반경은 아반떼 수준으로 깎아버린 사륜 조향 기술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유럽 현지 가격 4만 유로대, 우리 돈 5천만 원 중후반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너무 짐차 같고 밴 같아서 싫고, 팰리세이드는 살벌한 기름값 때문에 겁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대기만 하염없이 타며 지쳐가던 아빠들. 오늘 영상 딱 집중하십시오. 껍데기만 살짝 바꾼 연식 변경이 아닙니다. 변속기 뇌감부터 유럽 도로에서 벼려낸 쫀득한 하체 세팅까지 통째로 갈아엎은 이 수입 7 인승 SUV의 진짜 실속. 지금부터 팩트와 숫자로 낱낱이 해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챕터 1. 이슈 핵심 정리.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한국 7 인승 패밀리카 시장은 현대기아의 독점판입니다. 아빠들 입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카니발 말고는 지갑 10명분 있는 대안이 아예 없었죠. 수입차로 눈 돌리면 최소 7, 8천에서 1억으로 뛰니까요. 그런데 이 견고한 초롱성에 거대한 균열을 낼 녀석이 스페인 팔렌시아 공장에서 날아왔습니다. 에스파스. 이름은 에스파스인데 우리가 알던 그 둥글둥글한 유럽형 미니밴 실루엣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르노의 최상위 프리미엄 디자인 라팔의 얼굴을 그대로 이식받고 정통 전동화 SUV로 체급을 완전히 올려버렸습니다. 게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충전기 꽂고 기다릴 필요 없는 풀 하이브리드입니다. 국산 패밀리카 독점에 지친 소비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스펙은 없습니다. 챕터 2. 외관 디자인 상세 분석. 미니밴 껍데기 싹 다 갖다 버렸습니다. 외관부터 까보죠. 전면부 인상 진짜 살벌하게 바뀌었습니다. 최신 르노 라팔 라인업에 그 공격적인 패밀리룩을 칠 인승 덩치에 그대로 박아 넣었습니다. 기존의 순에 빠진 인상은 1도 남지 않았어요. 전면을 가로지르는 주간 주행등은 얇고 날카롭게 찢어져서 차를 실제보다 훨씬 넓고 웅장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 아래 자리 잡은 라디에이터 그릴 퀄리티가 기가 막힙니다. 뻔한 가로줄 크롬 장식이 아니라 르노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패턴이 정교하게 퍼져나갑니다. 빛을 받을 때마다 입체감이 살아나는 게 아주 기깔납니다. 범퍼 하단은 블랙 하이그로시와 각을 바짝 세운 본인 라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7 인승 패밀리카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트랙을 뛸 것 같은 스포츠 SUV에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죠. 승합차 느낌 팍팍 나는 카니발이 죽기보다 싫은 아빠들한테는 바로 이거다 싶을 겁니다. 측면부 비율을 보시죠. 7 인승인데 뒤가 무거워 보이거나 둔탁하지 않습니다. 벨트 라인을 쭉 뻗어 차체를 낮고 길어 보이게 세팅했고 휠 아치를 감싸는 클래딩 볼륨감을 빵빵하게 키워놨습니다. 특히 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에 들어가는 20인치 대형 휠은 측면뷰의 타격감을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도어 손잡이 위로 흐르는 캐릭터 라인은 차가 서 있을 때도 튀어나갈 것 같은 긴장감을 줍니다. 후면부? 뒷모습도 앞모습의 그 텐션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테일램프를 칠교놀이, 탱그램 퍼즐처럼 날카롭게 조각내서 박아 넣었습니다. 램프 굵기를 극한으로 얇게 빼서 차폭감을 키웠고 새롭게 깎아낸 테일게이트 볼륨감 덕분에 뒤태만 봐도 아, 저 차 유럽 차구나 하는 프리미엄 냄새가 진동합니다. 물론 호불호는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세련되고 스포티한 감각을 쫓는 3040 아빠들에겐 완벽한 취향 저격이지만 팰리세이드처럼 무식하게 크고 각진 미국형 탱크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약간 뾰족하고 예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길거리에 널린 뻔한 국산 SUV들 사이에서 이 녀석의 존재감 하나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챕터 셋. 실내 디자인과 사용성. 운전석 문 열고 타자마자 고개 들어 천장부터 보십시오. 이 차의 하드캐리, 거대한 솔라베이 스마트 글라스 루프가 머리 위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면적만 약 2제곱미터입니다. 구형 선루프처럼 드르륵거리는 천차양막 없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액정 유리가 스스로 불투명하게 변하면서 햇빛을 차단합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안 부러운 개방감 챙기면서 여름철 자외선까지 원터치로 막아냅니다. 이 열에 타는 가족들 입에서 감탄사 터져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7 인승 가족차의 진짜 핵심은 3열이 아니라 돈 내고 운전대 잡는 아빠의 1열입니다. 르노가 이번에 1열 앞좌석 뼈대와 인체 공학 설계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시트 구조와 등바디 라인을 손봐서 명절 장거리 운전대 허리 끊어질 것 같은 피로도를 확실히 깎아냈습니다. 아이코닉 트림은 나무결 마감으로 라운지 감성을, 에스프리 알핀 트림은 알칸타라 소재에 블루 스티치 팍팍 넣어서 스포티한 맛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디스플레이 환경 보시죠. 중앙 세로형 대형 화면은 스마트폰 만지듯 UI가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요즘 툭하면 원가 절감한답시고 에어컨 버튼까지 다 화면 안에 쑤셔넣는데 이 녀석은 다릅니다. 비상등, 공조장치 전부 화면 밑에 물리적인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싹 다 빼놨습니다. 주행 중에 앞만 보고도 손가락 감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운전자 인식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차문 여는 순간 차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인식해서 시트 포지션,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까지 맞춤형으로 쫙 세팅해줍니다. 단,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3열 공간은 팰리세이드 3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인 남성이 장거리 타기엔 좁습니다. 3열은 초등학생 자녀가 타거나 평소엔 접어두고 거대한 짐칸으로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챕터, 넷, 파워트레인 및 하체, 심층 분석. 이제 숫자 폭격 들어갑니다. 후드 아래에는 기름만 퍼먹는 구형 엔진 대신 최신 이테크풀 하이브리드 200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130마력을 내는 1.2리터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2개의 전기 모터가 물려 시스템 합산 200마력을 뽑습니다. 자, 여기서 어휴, 7인승 덩치의 고작 1.2리터 3기통? 장난하냐? 오르막에서 차 퍼지겠다 하시는 분들, 제원표 메커니즘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이 차는 엔진이 메인이 아닙니다. 시내 주행이나 100km 이하 일상 영역에서는 강력한 메인 전기 모터가 주도권을 줍니다. 신호대기에서 출발할 때 굼뜨고 엔진 덜덜거리는 느낌 없이 그냥 전기차처럼 훅 하고 치고 나갑니다. 엔진은 차가 탄력받았을 때 힘을 보태거나 배터리 충전하는 역할에 집중하죠. 결과가 어떻냐고요? 연비가 미쳐 날뜁니다. 유럽 기준 공인 연비 100km당 4.8리터,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20.8km 언저리입니다. 하이브리드 효율 쫙쫙 뽑는 도심 위주로 타시면 기름 한번 꽉 채웠을 때 계기판 주행 가능 거리에 1100km가 찍힙니다. 부산 왕복을 하고도 남는 거리죠.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유지비는 전기차 뺨치는 수준으로 방어해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빠들이 환호할 진짜 물건은 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체 세팅입니다. 국산 패밀리 SUV들 승차감 부드럽게 한답시고 서스펜션 물렁하게 풀어놔서 고속도로 나들목 돌 때 차체 좌우로 쏠리고 뒤에 탄 애들 멀미하고 난리 나죠. 에스파스는 뼈대가 다릅니다. 유럽 도로에서 끝까지 조율한 탄탄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고속에서 차선 바꿀 때 출렁임 없이 차체를 바닥에 끈끈하게 붙여버립니다. 방음제도 앞좌석 도어부터 바닥까지 떡칠을 해놔서 전기 모터로 굴러갈 땐 7인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여기에 변속기 소프트웨어 로직까지 싹 갈아엎었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탈 때 가속 페달 밟으면 반 박자 멍 때리다가 튀어나가던 그 불쾌한 지연 현상, 이번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다 잡았습니다. 사람이 꽉 차 있어도 쫀득한 하체와 개선된 변속기가 맞물려 운전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칼같이 속도를 붙여줍니다. 하체와 주행 질감 퀄리티 하나만큼은 국산차들이 무조건 긴장해야 할 팩트입니다. 챕터 5, 핵심 기능 및 첨단 장비. 기능들도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닙니다. 아빠들 수명 연장해줄 사기급 스펙, 4컨트롤 어드밴스드 사륜 조향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국 도로에서 진짜 마약입니다. 7인승 대형 SUV 몰고 오래된 아파트, 좁은 지하 주차장 뺑글뺑글 내려가 보셨죠? 코너 못 돌아서 후진 기어 넣을 때 뒷목 뻣뻣해지잖아요. 이 차는 스티어링 돌릴 때 뒷바퀴가 앞바퀴 반대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 결과 덩치는 산타페인데 회전 반경이 무려 10.4m로 줄어듭니다. 아반떼나 클리오 모는 수준으로 좁은 골목길 유턴을 한 방에 꽂아버립니다. 이건 한번 맛보면 절대 사륜 조향 없는 차로 못 돌아갑니다. 안전장비 타협 없습니다. 32개의 차세대 ADAS 기능이 촘촘하게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 올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켜면 앞차 간격, 차선 중앙 기가 막히게 잡고 갑니다. 유럽의 빡센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은 기본이고 보행자 자전거 튀어나오면 알아서 내리꽂는 긴급 제동까지 가족 지킬 방패는 다 둘렀습니다. 챕터 6, 가격과 트림 분석. 이 스펙 덩어리 대체 얼마면 살 수 있느냐? 스페인 현지 기준 5인승 모델 시작 가격이 약 4만 유로 언저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천만 원대 중후반 수준이죠. 당연히 7인승이나 알칸타라 떡칠된 에스프리 알핀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6천만 원 선을 두드릴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다면 환율, 관세 다 따져야겠지만 확실한 건 3천만 원대 산타페 깡통 찾는 분들 예산은 아닙니다. 산타페, 캘리그래피, 하이브리드 상위 트림이나 팰리세이드 가솔린 풀옵션 예산을 쥐고 계신 분들과 정확히 정면 충돌하는 딥한 가격대입니다. 5천만 원 넘는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냐고요? 쫀득한 유럽형 멀티링크 하체 감각, 1100km 가는 연비, 뒷바퀴 꺾이는 4컨트롤 기능, 이 세 가지만 조합해도 돈 없으면 수입차가 정배다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도실 겁니다.
정확한 국내 단가는 르노코리아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챕터 7. 경쟁 차종 비교. 대안은 확실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카니발 하이브리드.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직각 박스형 디자인이라 실내 헤드룸 넉넉하고 트렁크 광활합니다. 하지만 꽉 막힌 도심 연비 방어력, 좁은 골목길 코너링, 그리고 고속 주행 신호면 꽉 물고 가는 탄탄한 승차감은 에스파스 하체가 산타페를 한 수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성인 6명에서 7명이 장거리 캠핑을 밥 먹듯이 간다? 무조건 카니발 사십시오. 거주성은 카니발이 압승입니다. 에스파스는 가족차인데 버스 운전기사처럼 보이긴 싫고 도심 주행 80%에 가끔 3열 쓰는 아빠들을 위한 차입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V6 엔진의 묵직함과 거대한 차체 폼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3.8 연비, 한 달 주유비 고지서 찍히는 거 보면 눈물 납니다. 기름값 아끼려고 팰리 대신 산타페 하이브리드 고민하던 분들에겐 1100km 주행거리가 반박 불가능한 명분이 됩니다. 챕터 8. 소비자 함정 점검. 이 차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짚어드립니다. 첫째, 1.2L 3기통 엔진의 물리적 한계. 일상에선 전기 모터가 다 해주지만 7명 꽉꽉 채워 태우고 에어컨 최대치로 튼 상태에서 강원도 미시령 고개 가파른 오르막을 추월 차선으로 치고 나간다? 엔진 RPM 미친 듯이 돌면서 거친 기통 소음이 실내로 때려 밝힙니다. 하체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 기본 배기량 체급은 중형급 이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둘째, 솔라베이 글라스 루프 수리비 폭탄. 버튼 누르면 불투명해지는 이 마법의 루프. 고속도로에서 재수없게 앞차에서 날아온 돌빵, 스톤칩 맞고 액정 유리에 금가면 일반 파노라마 선루프 교체 비용이랑은 차원이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자차 보험 조건 무조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입차 부품 수급 딜레이.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어 들어오면 뒤에서 누가 박아서 포 컨트롤 사륜 조향 부품 갈아야 할 때 부품 올 때까지 수리기간 스트레스 받을 확률 큽니다. 르노 마크 달고 있어도 본질은 수입차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챕터 9. 진짜 구매 판단. 수만 개 데이터 뜯어본 오토랩이 정확히 세 부류로 나눠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계약금 장전하셔도 좋습니다. 카니발처럼 봉고차 느낌 나는 건 죽어도 싫고 매일 출퇴근길 막히는 도로에서 극한의 연비 뽑아내야 하고 마트나 좁은 골목길 다닐 때 사륜 조향 회전 반경이 절실한 아빠들, 고속도로 올렸을 때 배 흔들리듯 꿀렁이는 국산차 하체에 학을 뗀 분들이라면 이 차 상품성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성인 6명 꽉 채워서 장거리 차박, 캠핑 자주 가시는 분들. 에스파스 3열은 초등학생용이지 성인용 라운지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괜히 좁다고 가족들 원망 듣지 마시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으로 가십시오. 이런 분들은 경쟁 모델 산타페랑 꼭 1대1로 타보셔야 합니다. 하체 탄탄한 유럽 감성보다 그냥 방지턱 넘을 때 구름이 걷듯 푹신푹신한 승차감을 선호하고 2열, 3열 절대 공간이 더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현대 산타페 매장 가서 실내 타보시고 비교 시승 꼭 해보셔야 후회 안 합니다. 오토랩의 결론. 이 차의 핵심 강점은 회전 반경 10m의 마약 같은 사륜 조향, 출렁임 없는 탄탄한 유럽형 멀티링크 하체, 1100km를 달리는 미친 경제성을 품은 7인승 SUV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반드시 감안해야 할 약점은 차량의 성인을 꽉 채운 상태의 극한 오르막에서 1.2L 엔진이 쥐어짜며 내는 거친 소음과 태생적 3기통 배기량의 한계입니다. 오토랩의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평소엔 4인 가족이 쾌적하게 타면서 쫀득한 하체 손맛을 즐기고 가끔 부모님 모실 7인승이 필요한 분들에겐 산타페 하이브리드 대기표를 찍고 넘어갈 명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완벽하게 세팅된 차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차 산타페 대기표를 찍고 기다릴만 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1.2L 3 기통 한계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